안녕하세요. 모비커 바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인사를 드리네요. 앞으로는 이제 다시 예전만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 락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음, 불과 락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락업할 때 우리 90만 원대까지 갔던 지금 비트모빅이 5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이제 절반 좀 안 되게 내려온 상태인데, 스트레스를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받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물렸다면 물렸습니다. 네.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웃는 이유는 이번 하락장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저는 제 기준이에요. 예, 제 기준으로 저는 이제 처음 느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하락장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고동락방에 계신 분들 특히나 아무래도 좀 많이들 위축되실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가족들한테 막 가족들을 설득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뭐 친구들을 설득해서든 이렇게 막 그 락업에 다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지금 락업 한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사실 내려온 게 맞거든요. 예.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많은 그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로운 편은 사실은 아니고요. 예, 우리 또 함께 이렇게 말 그대로 동고동락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게 좋을까? 예, 다시 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딱 그 아주 좋은 저한테는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모두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저에게는 굉장한 오늘 그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거진 우리 비트모빅의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생태계 모습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땀이 조금 흘러요. 왜냐면은, 헬스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작가님 영상을 좀 들으면서 이렇게 막 운동을 좀 하다가, 갑자기 브랜드 떠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지금 씻지도 못하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거나 지금 다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오늘 운동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약간, 살짝 유레카? 예, 이렇게 좀 느꼈는데, 뭐냐면, 그 작가님 영상 좀 돌려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비상관 자산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계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조금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트모비과 연관지어서 할 때는 나는 잘 이렇게 내가 체감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 작가님 그 지혜족보 영상에 보면은 비트코인 떨어질 때 떡락할 때 보는 영상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동님이 종종 올려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오늘 헬스장에서 좀 듣다가 불현듯 또 다른 작가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킨 건데, 뭐냐면 그 비상관 자산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같은 게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딱 됐을 때 상관 자산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같이 폭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이 오면 다 같이 그거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IMF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당연히 폭락하게 되죠. 예, 그날의 환율은 완전히 폭락하게 되면서 휴지 조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IMF 때 1700, 1800, 2000원? 얼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멀쩡했던 환율이 그렇게까지 이제 떡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뭐 모든 게 이제 다 이렇게 가라앉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상관계수가 아주 정확하게 거의 1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상관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제 기준으로 우리 비트모빅이, 이번,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락업을 하는 동안에 90만 원대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전번 타이밍 있죠. 그러니까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그 사이클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그 균형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번 그 90만 원 찍을 때 말고 그 전에까지에서는 저는 뭐를 느꼈었냐면은, 시장과, 예,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비트코인이겠죠, 사실은. 예,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포함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알트들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그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비트무빅이 상승하는 걸 잘 느끼지 못했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비트무빅이 하락한다는 걸 제가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약간 그 비상관 자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던 거냐면, 얘가 이제 일단 상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코인은. 그죠?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에서 굉장히 조금은, 약간 벗어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번 텀에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뭐냐면, 얘도 약간 상관자산의 이제 성격을 가져가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별거,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비트모빅이 이제, 그러니까 따로, 혼자서, 예, 비상관 자산으로서 전체 뭐 비트코인도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별도로만 움직이는 자산에서는 이제 살짝 핀트가 살짝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또다시 그 비상관 자산 같은 느낌을 보일 거예요. 뭐냐면 이제 생태계가 저변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지만 모빅은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반대도 또 가능하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실은 요번에, 뭐 저는 차트를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소견으로 비트코인 사실 요번에 좀 돌파를 해줬더라면 이 알트 폭락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 같고, 당연히 추측입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비트모빅도 약간 더 견고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었을까, 이런 상상을 저는 좀 요번에 처음 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 그러면서 느낀 거죠.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우리 비트모빅이 또 한 단계 성장을 했구나. 이제 뭐냐면 시장의 영향을 미세하게 받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약간 더 노출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던, 아니면 우리끼리만 거래했던 그 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그런 모습에 따라서 미세하게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한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져요. 저만 느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예.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비트모빅이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좀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뭐 포모님들이라든지 우리 안동님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보면 막 자기들 비트모빅 매수했던 거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워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작용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 생태계를 트램펄린을 나도 더 받쳐줄 거야,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거라서 정말 감사하게 느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트모빅을 이제 고점에서 잡고 지금 내려가는 도중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막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오늘 작가님 영상을 들으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 비트모빅은 아,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게임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음.
갑자기 되게 익숙해지죠. 이 부분에서는 작가님한테 워낙 많이 들었었고, 예. 그리고 영상을 반복 시청하신 분들일수록 훨씬 더, 예. 그러면서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이 예전에 작가님 영상 찍으셨을 때 자료에 보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비트코인이 10만 원일 때, 20만 원일 때, 잠깐 10분이라도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비트코인 안 사겠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트무빅은 앞으로 이제 신뢰를 검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요즘에 뭐 약간의 진통을 없지 않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좀 착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소견에는 뭐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비트무빅이 위축돼 가지고 막 이런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런 게 없다. 완전히 거기하고는 그 상관계수가 제로다. 뭐 제로? 뭐 소수점 단위다. 뭐 0.00001 단위. 뭐 이런 정도로 상관계수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우리가 비트모비 좋다고 떠드는 거나 그 친구들이 비트모비 사기라고 떠드는 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 저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냐면 그 영향력이 사실은 우리도 영향력이 그만큼 더 발전할 여지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영향이 작다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더 훨씬 더 이제 성장의 그 가도를 달릴 면적이 굉장히 넓다. 세상으로 나갈 길이 넓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비트무빅이 지금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게임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서 이제 작가님의 그 과거 타임머신을 한번 딱 떠올려 보니까, 영상을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그러면, 저는 뭐 일단은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특징일 수 있긴 한데, 제 소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투자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제 소견은 그래요. 저는 지금 사이클이 끝났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 소견은 굉장히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조정기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더 성장할 거라고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잠깐의 조정기가 있은 다음에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많이 갈 거라고도 좀 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니 이제 반감기 조금 지나갔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격을 지금 여러분들 그 작가님 통해서 영상 보시고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채굴자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물론 제가 그 채굴 차트 같은 거를 따로 보진 않지만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반감기 직전보다 지금이 훨씬 이익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거는 약간의 그 시장의 스트레스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해소가 또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격이 폭발하면서 그 신뢰가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하면서 이제 또다시 비트코인이 리드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장이 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비트모빅도 미세하게 따라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게임을 이제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행복해지겠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작가님 맞았지. 뭐 내가 맞았지. 내가 너네한테 권한 게 틀리지 않았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동기부여가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신뢰가 검증이 되면 그다음에 뭐냐면 가격으로 이게 반응이 올라와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가격으로 반응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는 만큼 또다시 신뢰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재밌죠.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반복된다고. 예,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 만큼 또다시 신뢰가 검증이 되고 그 신뢰가 또다시 배신되지 않고 또다시 검증되니까 또다시 금액이 올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한의 수레가 되는 거거든요. 예, 무한의 톱니바퀴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똑같이 비트무비트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뭐 당분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모르죠. 또 당장 다음 주 바로 그냥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을 우리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제일 명확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이 침체기에 있었더라도 갈 길은 다 간다는 거죠. 예, 비트코인의 과거 차트를 보면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망한다던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까지 왔나요? 그죠? 예. 그렇게 망한다던 비트모빅이 지금 얼마까지 왔나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게임을 사실은 요번에 이제 처음 테스트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사실은 10만 원 쪽에 가까웠었지 100만 원 쪽에 가깝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게임 가는 게임을 한번 천장까지를 한번 슬쩍 터치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한번 좀 이제 슬쩍 내려온 거거든요. 요게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에요, 사실은. 예, 스트레스를 받을진 몰라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조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락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하방 경직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퀀텀 하락하듯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강한 조정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런 타이밍이 사실은 이제 우리 동고동락방 이제 저는 사실 다른 톡방은 사실 거의 못 봐요. 그리고 원래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카톡을 거의 안 봅니다. 원래도 옛날부터 안 봤어요. 예. 근데 동고동락방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안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스캔하듯이 보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거는 대화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대화량이 많으면 사실 거의 이제 또 못 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카톡을 이렇게 막 즐겨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비트모빅이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막 즐겨서 이렇게 막 매수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깨달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비트모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현상 자체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이거가 분명히 어떤 미래를 갖고 올지를 이해하시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만 맹신하면 절대 안 돼요. 비트코인을 맹신하는 것만큼 비트모빅도 맹신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얼만큼이나 더 공부를 할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만 좋다라고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뭐 그냥 뭐 그렇다 쳐요. 왜냐면 그거 하나라도 그냥 그래도 건졌으니까 본인들의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 아니고요. 비트 모빅이 스캠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예.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비트 모빅이 스캠이라고 얘기하고 비트 모빅이 사기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진짜로 심각한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동질이라서 그래요. 본질이 같거든요. 본질이 같아요.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은 사실 본질이 같습니다. 뭐 하나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제일 큰 차이, 그리고 거의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공재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공공재는 굉장히 무서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리드할 수 있는 촉매제죠. 일종의. 예, 어떤 반응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게 굉장히 크게 역동적으로 발휘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촉매제잖아요. 우리 비트모빅의 촉매제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공공재를 해석하고 나머지 그 외에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 99% 이상은 전부 다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비트모빅을 사기라고 단정 짓고 스캠이라고 단정 지으면 뭐냐면 그 말 이꼬르 뭐냐면 비트코인이 스캠이고 비트코인이 사기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라고 썼어요. 거의라고. 네. 100%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의라고. 제 마음속은 그게 사실은 어떤 표현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을 역으로 했을 때에도 이렇게 해석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이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지금 비트코인을 주창하고 있는 친구들이 과연 비트코인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일 때 그렇게 주창하던 친구들일까요? 한국에서 특히나 우리 비트모빅을 욕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때 지금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같이 인터뷰 좀 한번 하시죠. 녹화 방송 한번 켜놓고 인터뷰 한번 하시죠. 라이브 켜놓고 인터뷰하는 것도 저는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대신에 얼굴 까셔야 됩니다. 네. 누가 되셨든지 간에 뭐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같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으로도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사기로 판명돼서 망가지면 비트모빅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모빅이 사기라고 단정 지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사기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립할 수도 있긴 해요. 거의 유일한 경우죠. 뭐겠어요? 작가님이 배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자가 하나 생길 수 있죠. 우리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배신을 한다던가. 뭐, 요 정도겠죠.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작가님께서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작가님이 사실은 배신을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본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런 사실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죠. 아무튼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 네. 굉장히 짧게 짧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짧게 와이프가 찍으라고 했는데 늘 찍으면 잘 짧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먹보님께서 항상 투머치 토크라고 얘기해가지고 언제나 대전을 열겠다고 하시는데 그날 조용히 할 겁니다. 조용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거 잠깐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은? 공감이 좀 되셔야지, 마음속으로 이게 느껴지셔야지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의 작가님의 모습에서 지금 많이 다른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작가님은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 그 30만 원, 40만 원일 때, 그거를 이렇게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이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그 지식. 그 메인 본질이 있어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신 건데,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흔들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배신자는 얼마 전에 나오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배신자는 뭐냐면 코인을 다량 갖고 있으면서 폭락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배신자죠. 그런 배신자가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비트모빅도 자연균형점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신뢰를 검증해 나가고, 신뢰가 검증될수록 그게 가격으로 반영이 나오고, 가격이 또 그럼 상승하게 되면 또 다른 신뢰, 또다시 신뢰를 검증하고 또다시 가격이 오르고 또다시 신뢰를 검증하고 또다시 가격이 오르는, 이게 무한 반복될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0여 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비트모빙이 이제 1년 됐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시즌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뭐 잠깐 동안 조정을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그냥 가볍게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비트모빅은 어떻게 될까요? 슬쩍 살짝 저는 느껴지는 거야. 살짝 저는 느껴져요. 이제 얘가 시장의 영향도 미세하게 받고 있구나를 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도 살짝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사실 우리에게 호재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호재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 저변이 넓어지는 게 훨씬 더 큰 호재죠. 근데 그 호재는 뭐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뭐 꿀이죠.
예, 아주 가뭄의 단비 같은 꿀이죠. 자, 오늘 그 쓱닷컴에서 다들 한우 많이 받으셨나요? 사실 저도 받았어요. 받아서 한번 구워 먹었습니다. 어, 일단 쓱닷컴에서 고기를 못 구매를 못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회가 우리 모빅 에어드랍도 그랬었고, 항상 또 전에 왜 글램피딕도 그랬었고, 이게 모두가 다 항상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뭔가 또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는 꼭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고, 요번에 한우를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예. 그래서 작가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예. 언제 또 사실은 이런 50만 원짜리 한우를 이렇게 가볍게 시켜서 또 먹어보겠습니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켜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는 못 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저희 집에 냉장고 안에 이렇게 고가의 상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맘 편하게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생태계가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다음번엔 또 무슨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예, 항상 미래는 그래요. 꿈을 꾸는 자들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미래를 부정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면 뭐 기다릴 게 없죠. 네. 근데 우리 모비커 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간 선호가 굉장히 낮은 편이시라서 시간 지평도 기신 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기다려보자. 지금 신에서 100만 원 가는 게임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100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마음에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실까요? 예, 동기부여가 좀 되실까요? 우리는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1000원에서 만 원 가는 게임, 네, 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게임,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게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살짝 느껴지시죠? 사실 뭐 별로 깔 게 없습니다. 예. 뭐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뭐 별의별 거 가지고 열심히 다 트집을 잡지만 사실 뭐 문제가 없어요. 별다른 문제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별다른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사실 좀 그러네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마감하셨으면 좋겠고 조만간에 다시 이제 책을 가지고 조금씩 복귀하는 바삭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동에서도 조금 이제 손을 놓고 손을 아예 놓지는 않죠. 손을 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동님께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복귀를 하셨으니까 저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함께 호흡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좀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책으로도 함께하고 또 우리 오비비하고도 또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작가님 강연이 있잖아요. 22일 날 또 우리 그 경희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